자, 8번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2, K 플러스 P 이 둘이 곱해져 있는데 그 결과가 45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K는 변수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K는 1부터 10까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뭔가 값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P는 상수예요. 그래서 오히려 계산된 결과 45를 바탕으로 해서 상수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K제곱 플러스 자, 중괄호로 바꿔서 쓸게요. K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K 플러스 2P 얘가 45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다음 P 플러스 2 바깥으로 빠지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그 다음에 2P라고 하는 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있는 걸 다 넣어야 되니까는 20P 얘가 45가 되겠죠. 그러면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뭐 많이 하신 분들은 385 외우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 K는 1부터 10까지 K 2분의 10, 11이잖아요. 그러니까 55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55에 P 플러스 2 거기에 20P 하면 4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55P가 있고 20P가 있으니까 75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85 그리고 110 얘가 4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계산이 다 끝났다고 하면 75P가 마이너스 450이 나오는데요. 계산하면 P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뭐냐? 주어진 거는 전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찢었을 때 값을 찾을 수 있는 K제곱이나 K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결국엔 이제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서 P의 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의 AE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바꿔서 쓰면 SN이에요. SN이 주어졌을 때 AK가 아니라 AEK니까 이제 AK를 구해가지고 K 자리에 EK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SN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SN에서 SN-1을 뺐다. 그게 바로 AN이다. 단, 첫 번째 항에 대해서 S1과 같아지는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SN에서 SN-1을 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2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얘 지워질 거고요. 2의 n제곱 마이너스에 2의 n-1제곱이니까 n-1제곱으로 묶는다면 2 빼기 1이에요. 쓰나 마나죠? 2의 n-1제곱 2 됩니다. 그럼 1을 집어넣어 볼게요. A1은 뭐라고 했으니까 S1이라고 했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거든? 근데 위에다가 AN에다가 1 집어넣어도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A1하고 S1이 같은 그것을 이용을 해봤을 때 결국은 1부터 성립한다. 일반항이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2K니까 N자리에 2K를 집어넣은 2의 2K-1제곱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2의 2K-1제곱입니다. 자, 2의 2K-1제곱, 요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 돼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를 가? 앞으로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요거밖에 없지. 근데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4의 K제곱이잖아요.
자, 위에 아까도 연습을 해봤지만 등비수열의 형태이잖아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합 구하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공비가 누구야? 4니까 2분의 1은 빼면 안 되지. 자, 4니까 4 빼기 1 분의 첫째 항은 요 1이 여기다 대입한 값이 바로 첫째 항이라고 했어. 4. 그 다음에 4에 1부터 15까지 총 항이 몇 개 있어? 15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끝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3, 약분하면 2가 되니까 3분의 2에 4에 15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게 바로 9번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처럼 나와 있는 이 등비수열에 대해,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대해서도 일반항을, 합을 이용해서, SN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는, 그리고 A2K라고 하는 것은 AN자리에, N자리에다가 2K로만 그냥 대타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것만 알면 새롭게 나오는 등비수열에 대한 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지금 1이라는 거를요. 1분의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분자가 다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분모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 1이야. 두 번째는 1 플러스 2야. 세 번째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야. 네 번째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야. 자, 그럼 이걸로 보았을 때 우리는 예측 가능합니다. n번째 항까지 간다면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쭉 더해지면서 어디까지 더해지겠습니까? n까지 더해지게 되겠지. 요거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모가 1부터 n까지 더해져 있다라는 것은 사실 k는 1부터 n까지 k나 다름없잖아. 얼마야?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래. 일반항을 an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역수를 취한 n 플러스 1분의 2가 바로 일반항이 되겠다. 이렇게 10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규칙을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일반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에서 일반항까지만 구했기 때문에 이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이 n 플러스 1 곱한 것분의 2가 나왔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했을 때 n이라고 하는 변수는 k로 바뀌어서 k 플러스 1 분의 2. 자, 요것을 구하면 되는 건데요. 어차피 요 2라고 하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서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분의 1. 자,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부분분수 많이들 공부하셨다시피 k와 k 플러스 1을 곱한 것분의 1이라는 것은 자, 뒤에 있는 k 플러스 1에서 k를 뺀 거 1이죠. 그래서 1분의 1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부분분수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여기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1부터 쭉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고요. 2를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입을 해서 n까지 대입을 해보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붙어있는 것들이 지워지게 되니까 결국 1부터 n까지 대입한 것들을 갖다가 모두 합해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맨 앞에 있는 1과 맨 뒤에 있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을 빼주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n번째 항까지의 합 이것은 n 플러스 1분의
2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가봅시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1번 2 곱하기 4, 4 곱하기 6, 6 곱하기 8. 자, 특징적인 게 보여요. 짝수들끼리 곱하고 있죠. 근데 짝수들끼리 곱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짝수에서 그 다음 번째 짝수, 두 번째 짝수에서 세 번째 짝수, 세 번째 짝수에서 네 번째 짝수.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보자면 짝수를 보통 나타낼 때 2n이라고 나타내잖아. 그럼 그 다음 짝수는 누가 되겠어? 2를 더해야 그 다음 짝수가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k는 1부터라고 쓰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거 분의 1일 거고. 그럼 시그마 k는 어디부터 넣어야 되겠어? 2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첫 번째 짝수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1 넣어보세요. 2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2 넣어보세요. 4 곱하기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집어넣어야 48 곱하기 50분의 1이 되겠어? 24 넣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조금 작게 2k 플러스 2분의 1. 자, 그럼 얘는요.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2로 묶어가지고 2분의 1. 자, 한 단계 더 보여드리죠. k는 1부터 24까지 2k, 2로 묶었을 때 k 플러스 1 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2와 2를 곱한 4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꺼내어질 때 4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24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k와 k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k와 k 플러스 1을 곱한 것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부분분수라고 해서 k 플러스 1에서 k를 뺀 것 분의 1에다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어차피 얘가 이제 1이니까 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찢어서 써보면 4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24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은 전체적으로 앞에 곱하는 거니까 그대로 두고 1을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시그마니까 그 다음 더해야 돼. 2 집어넣은 걸 더해야 돼. 누구?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져 나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24가 대입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4분의 1 빼기 2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4분의 1까지 지워집니다. 앞뒤 계속 연쇄적으로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남는 것은 4분의 1, 1 마이너스 25분의 1. 자, 이렇게 남게 되고요. 요거 1 빼기 25분의 1은 25분의 24니까 25분의 6이라고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그마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10번에서도 그랬었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을 뽑아내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항을 뽑아낸 후에 그것을 갖다가 앞에서 배운 시그마 K, 시그마 K죠. 이런 공식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수 형태, 즉 특히나 분모의 미지수가 나온 형태의 경우에는 부분 분수로 찢어서 대입이 되는 과정에서 상쇄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자, 1도 루트를 씌워주니까 루트 1 더하기 루트 2,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루트 3 더하기 루트 4.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 99 더하기 루트 100. 분모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그마의 표현으로 나타내면 k는 1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이따 생각하시고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 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 대입되어야 됩니까? 99까지 대입이 되어야 루트 99 더하기 루트 100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무리식이 나왔을 때 우리 유리화를 진행을 하죠. 유리화를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가 됩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빼기로 나타나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씩 대입해 나가면서 상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 대입하면요, 루트 2 빼기 루트 1. 2 대입하면요, 루트 3 빼기 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쭉 대입이 되면서 99가 대입됐을 때는 루트 100 빼기 루트 99라고 쓸 수가 있고요. 지워지는 규칙을 보면 루트 2가 두 칸 건너서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1은 안 지워지고요. 루트 3도 역시 두 칸 지워서 지워지는데 두 칸 끝나고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 마이너스 1과 루트 100 10 빼기 1이니까요. 9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수열의 합에 대해서 11번까지 일단 풀어봤는데요. 나머지 12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되게 좀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앞에 있는 문제들부터 지금 있는 문제들을 여러 번 연습을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분분수로 찢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생각해 주시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좀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